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와 노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국정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일단락된 가운데 대구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가득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죠. 이러다 틈을 타서 이거 북한에서 넘어오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이거 정말 망국을 만들어 버렸구나. 지금 막 세계적으로 여론이 난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 시민단체 연대 회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또 하나의 군사 반란으로 기록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식적,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피로써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말살되고 헌정 질서가 유린될 수 있음을 목도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은 비상계엄군이 군홧발로 국회까지 침탈하여 정거를 시도하는 한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로 동대구역 광장에선 민주노총과 각계 단체들이 모여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국정이 앞으로는 빠르게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특별하게 비판을 할 정도는 못되고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만 갖는 거죠. 야당 먼저 반성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 지혜를 쌓아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모아야 되지.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이 대구에서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요즘 주변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보면 이름답지 않게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사라진 건데요. 노인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어린이와 노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의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대구 0세부터 17세까지의 인구는 2015년 42만 2천 명에서 2022년 32만 5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7년 만에 9만 7천 명, 23%가 내려앉은 겁니다. 어린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포인트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네마다 한두 곳쯤 있는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를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구에는 406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노인들이 어린이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네들이 와서 되겠다가 아니고 여기 한번 우리가 살은 지가 수십 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이 공원이지만 노인네들도 같이 함께 쉼터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달서구의회는 어린이가 사라진 지 오래된 지역 어린이공원 126곳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내세워 어린이 공원을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린이 공원인데 어린이 놀이터 각 기구들만 설치되어 있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렇다고 어른들이 또 운동할 수 있는 어른들이 운동 기구도 부족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 공원을 전체적으로 거리마다 하나씩 일정하게 두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이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이외에도 노인을 위해 파고라, 평상,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지만 어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이미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위한 이제 그런 공원에 가는 거든 만약에 이제 이 어린이 공원을 있는 거를 이제 없앤다기보다는 지금 어린이 공원 있는 거를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더 시설들을 보강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을 유지를 하는데 보강을 해주면서 같이 쓸 수 있는 사실은 어린이 공원을 어린이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이 공원이 어린이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난다면 이 문제는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이 어린이 공원이 언제까지 지금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장담극이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종로 노인복지관의 특화 사업이기도 한데요. 종로 노인복지관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전통 장담극이 문화를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 노인복지관이 전통 장담극이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당시 전통 장담그는 경험을 살려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직접 봉사에 나섰습니다. 콩으로 만든 메주로 된장과 고추장, 간장 등 옛 선조들의 장담그기 문화를 그대로 전수한 겁니다. 담근 장을 가르고 간장과 된장을 완성해 장독을 비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9달. 정성스레 담아 발효시킨 전통 장담그기 사업을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 올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해외 여러 곳에 한국의 전통 장담그기 문화를 알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장금이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기여했다라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까지에 기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 이 장이 만병통치약으로서 우리 전 세계인이 알려진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장금이 봉사단을 발족한 종로노인복지관은 전통 장담극이 문화 전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장체험 프로그램부터 온 오프라인 매장 판매 등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 장담극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정성과 성의가 포함된 맛을 내는 게 우리 선조들의 숙성된 식품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느끼는 것만큼 장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세계로 퍼지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이 된 전통 장담극이 문화는 노인복지관의 자부심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계에 장을 알리는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매년 심각해져가는 기후 변화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식량 안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약 22%,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위기 돌파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약 49%. 그중 곡물만 따지면 더 심각한데 전체 소비량의 8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당연히 식량 안보는 나날이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지수는 70.2점으로 전 세계 39위.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보다 낮습니다. 쌀만 105%고 나머지 콩, 보리, 밀, 옥수수는 전부 합쳐도 20%가 안 됩니다. 이래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을 이제는 안보 차원에서 식량 무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공청회의 주안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청회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작물 육성 방안과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업 시스템 개편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식품 장기 보존을 위한 CA 저장 기술의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이 주된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스마트 팜이라든가 또 이 좋은 저장고를 확대 보급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작물에 대한 품종을 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도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시스템 개편에 힘을 보탭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촌 안전망 확보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A 저장 기술을 이용하면 저온 데서 저장하는 할 때보다도 2배 이상 저장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수급 불안에 따른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추나 사과처럼 민간 품목의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1%를 채 넘기지 못한 상황. 기후 변화와 위기 속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올해 마지막 기획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에 있는 해상시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개최한 기획전시 항해와 시계입니다. 이번 전시는 항해의 역사적 도전과 기술 발전을 4부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일부 항해의 문제는 경도를 알지 못한 채 바다를 건너야 했던 당시의 지문 항해나 추측 항해법의 위험성을 조명합니다. 이를 통해 경도 측정의 필요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부 경도의 발견은 18세기 영국의 경도법 제정을 다룬 이론과 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계 제작자인 존 해리슨이 수년간 시도한 끝에 개발한 해상시계 H1이 첫 공개됩니다. 이 해상시계의 발명으로 이전에는 경도 측정이 어려웠는데 이 해상시계로 말미암아서 정확한 경도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그 세계 항해술의 발전이라던가 세계의 역사가 큰 변화의 폭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되는 3부에선 제임스 쿡 선장이 해상시계를 실제 적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쿡 선장의 두 번째 항해를 실감형 미디어 영상과 함께 당시 유물을 통해 재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성은 해상시계 등장 이후 항해 도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여러 유물을 통해 탐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선 항해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해상시계 H1을 비롯해 관련 유물 7건이 국내에 처음 소개돼 눈길을 끕니다.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항해와 시계전은 내년 3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학생은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교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실사 최종 결과와 이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대체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첨단 학습 방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적 교육 프로젝트라는 것이 교육 당국의 설명입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접하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함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에 걸맞은 리더 교원을 양성하고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에 필요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소양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원 중심으로는 해당 교과에 되는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은 전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완료를 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되는 교사뿐만 아니라 원할 경우 다른 학년 교사들에게도 연수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이로 된 서책형 교과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교실 수업의 혁명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해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거리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며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고 구세군의 종소리도 울려 퍼집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으는 모금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기 침체에 목표액을 모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928년부터 이어져온 구세군 자선 냄비가 올해도 등장했습니다. 구세군은 시종식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거리 모금에 나섭니다. 옛 대구 백화점 앞을 비롯한 대구 경북 24곳에서 모금 활동이 진행됩니다. 가슴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빛을 나누는 그런 주제로 나아가고 있고요. 올해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한 20여 군데 모금 장소를 정하고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자선 냄비를 통해서 나눔 교육과 함께 그렇게 자선 냄비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도 도심 한가운데에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겁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대구를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106억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억 62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고 최종 목표액을 채우면 100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캠페인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107억 원을 모금해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구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998년 처음 세워진 이후 2011년과 2015년 단 2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금년에도 저희들 목표액이 106억 2천만 원인데 이를 넘어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시고 모인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나 노인, 아동을 위해 쓰입니다. 추운 겨울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다사읍 만남의 광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달성군은 이 광장을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포토존을 조성하고 화단에는 다양한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특히 초고성능 콘크리트로 만든 화단은 조선백자의 아름다운 곡선미와 색감을 자아내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조경 소재로 포장된 바닥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밤에는 곡선 형태의 바닥 조명이 광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달성군은 다사읍 만남의 광장에서 여름에는 바닥 분수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겨울철 동안 평상시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지하철과 대합실 등에는 습식 청소를 강화합니다. 특히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카페수화 4호점이 두류동 서일교회 1층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수화는 달서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들이 일을 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4호점 개점으로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노인 12명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카페수화는 2020년 대구 기독병원 1호점을 시작으로 총 4곳이 운영 중이며 카페 운영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대구 달서 시니어 클럽이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산 빨래터공원 일대 겨울정원이 개장됐습니다. 겨울정원은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빨래터공원 전체를 대형 트리와 다양한 빛 조형물로 장식해 밝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연말과 연시를 맞이해 지역 내 제과점 13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의 주요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 행위, 부패된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은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물 구조체의 손상 여부와 체육관 및 강당의 구조적 결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 교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달서구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24대를 수리해 관내 복지시설에 기증하는 뜻깊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청의 복무 출장 시 사용하던 자전거 2대도 포함해 기증함으로써 새로운 기부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15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밤중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가슴 졸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새벽 야권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표결은 이르면 내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구 시민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